먼저 림프계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림프계는 심장에서 피가 동맥을 통해서 조직으로 가고 조직에 있던 피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일부 남은 피, 거기에 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이 림프를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림프계가 손상되게 되면 단백질, 지방 성분이 함유된 수분이 축적되는데 이게 팔 혹은 다리에 부종을 일으켜서 림프 부종이 되고 단순히 축적되는 것을 넘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진행하면서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발한다거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환자분마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은 느낌이 제일 흔하지만 무거우신 분들도 있고 그냥 답답하다, 아프다, 먹먹하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일반 전신 부종하고 다르게 양측 팔다리를 다 침범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내가 수술한 방향의 팔 혹은 만약에 자궁 수술을 하신 경우엔 다리, 한쪽 다리를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래서 내가 팔다리가 다 붓고 손발이 다 붓는다면 림프 부종보다는 뭔가 항암 치료 후에 전신 부종이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림프 부종의 단계는 이렇게 0에서 3단계까지 나누게 되는데 0단계는 림프계 기능 이상이 있어서 증상은 호소하시지만 신체 검진이나 객관적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단계가 되겠고 1단계는 가역적인 부종으로서 뭔가 팔을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시행할 경우에 금방 빠지는 림프 부종이고요. 2단계는 비가역적인 부종이 돼서 이때부터는 다음날 때도 잘 빠지지 않고 샤워할 때도 계속 눈에 띄게 차이가 있고 오목부종, 이제 손으로 눌렀을 때 잘 드러나지 않고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눌린 부위가 잘 차지 않는 그런 오목부종도 2단계부터는 관찰되게 됩니다. 3단계부터는 이제 림프 축적과 더불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조직이 좀 딱딱해지는 섬유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의 위험 인자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유방암 수술 자체가 림프 부종의 발생에는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감시 림프절만 절제한 경우에는 8에서 10% 환자들만 림프 부종이 생기지만 곽청수를 해서 림프절을 좀 많이 절제하신 분들은 23에서 28%까지 생긴다고 되어 있고 감시 림프절 중에서도 림프절 절제 개수가 10개를 넘으면 좀 림프 부종을 잘 감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림프절에 방사선을 쪼이시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되어 있고 특히 비만한 경우에 아까 유방암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림프 부종에도 되게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 그리고 비만 그리고 봉화지겸이라고 이제 팔이 갑자기 붓거나 빨갛게 돼서 열감이 있는 경우 그런 봉화지겸이 계속 반복되면 림프는 아까 단백질, 지방이 흐르는 곳이라 그랬는데 면역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생기게 되면 그 림프계가 파괴되면서 림프 부종이 더 흔하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방암 곽청수를 했는데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리어 겁을 먹으실 필요도 없고 나는 유방암 수술도 간단히 했고 방사선 항암도 간단하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과는 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림프 부종은 초기 1, 2년 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주 드물게 10% 정도에서는 5년이 지나서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뒤에서 설명드릴 압박 치료와 운동, 마사지만으로 호전이 되지만 3분의 1에서는 악화되어서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림프 부종의 진단은 그래서 환자분의 병력, 어떤 수술했는지, 어떤 치료 받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신체 검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만져보고 둘레를 측정해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외에 최근에는 다양한 검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림프 부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림프 신티그래피라는 해괴학 검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양손에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검은 부위들이 생기게 되고 이 해괴학 물질들이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잘 이동한 경우에 림프 부종이 없는 것인데 이분은 이제 왼쪽 팔은 겨드랑이 림프절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겨드랑이 림프절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대신에 윗팔에 이렇게 음영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림프의 흐름이 겨드랑이로 가지 못해서 윗팔로 역류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초음파로 보시면 이렇게 조직 자체가 초음파 에코 신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게 림프가 단순히 축적되는 것을 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피부 자체도 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CG 림프 조영술이 좀 더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급여화도 최근에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림프 똑같이 손에 이제 림프로만 가는 ICG라는 인도시아닌 그리닌이라는 색소를 주입하게 되면 림프 흐름이 괜찮을 때는 림프관을 따라서 일렬로 쭉 잘 올라가게 되는데, 림프 부종이 있을 때는 그 림프계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나 피하 조직으로 이렇게 림프 ICG 물질이 퍼지면 이렇게 림프 부종을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체성분 자체를 분석하면 아까 수분과 단백질이 축적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인바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CT를 찍었을 때 CT 찍으면 이렇게 안쪽에 이런 경막들이 두꺼워지고 피하 조직들이 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CT에서도 림프 부종을 좀 볼 수 있고, 최근엔 MRI 같은 것, 만약에 림프 부종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 림프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고 하는 보존적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림프 부종은 관심을 그동안 많이 못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에 관여하는 게 전혀 아니고, 환자분의 불편감, 사실 많이 부으면 옷을 입기 힘들고 난 반팔 입기 힘들고 이런 거는 사실 그동안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니 보존적 치료가 좀 더 주류를 잃었고, 이제서야 좀 진단에 있어서 좀 발전이 있었고, 치료도 최근에 들어서야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가 현재까지는 가장 근거 수준도 높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복합 림프 물리 치료는 4가지 치료가 합쳐져 있습니다. 피부를 잘 관리하고 마사지를 하고 압박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거는 아까 면역에도 관여한다고 했는데,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면 이 부종 자체가 아까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잖아요. 세균들이 되게 좋아해서 잘 번식합니다.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만 갈라져도 봉화지겸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보습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 피부 관리가 중요하고,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의 흐름을 좀 촉진할 수 있고, 압박은 이렇게 스타킹을 신거나 아니면 붕대를 감아 올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낮에 스타킹 압박만으로 충분하지만 좀 2단계 이상 진행하게 되면 밤에 붕대까지 감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 붕대 감는 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과 꼭 오셔가지고 교육을 한 2-3번 정도 받으셔야 되고, 나이 많으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호자분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는 붕대 치료가 있고, 운동은 다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즈 1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치료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는 부종이 있을 때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오시면 저희 부종에 1주 혹은 2주간 매일 저희 재활학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2단계 유지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 배웠던 걸 바탕으로 낮에는 스타킹 압박, 밤에는 붕대, 그 사이사이 마사지를 하면서 보존적 치료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런 림프 부종에서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강한 근거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 그리고 이런 장애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분이 느끼시는 삶의 질에도 운동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와 더불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은 림프계를 딱 자극하는 약은 현재까지는 없고, 정맥 순환을 간접적으로 개선해서 림프의 순환을 간접적으로 좀 기대해보는 약들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저희 성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때는 림프를 정맥과 이어주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나 림프절 자체를 다른 곳에서 겨드랑이로 이식하거나 지방 흡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림프의 흐름에 되게 중요한데, 이 지방을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림프의 이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좀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지방 흡입도 림프 부종의 수술적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림프 부종 앞서서 봤던 진단과 치료는 환자분이 좀 의심된다, 내가 걱정된다 할 때 재활학과 오셔서 상담받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은 이 주의사항만 아시면 됩니다. 요 한 장만 저희 설명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삿짐 나르기, 테니스 등 과도한 활동은 피한다가 첫 번째인데 여기서 중점은 과도한입니다. 내가 그동안 테니스를 계속 쳤고 내가 이삿짐 나르기가 직업이시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삿짐을 나르시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김장을 하시면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시던 정도는 하셔도 된다. 과도한 활동만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찜질방, 사우나, 온천 이렇게 이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림프 부종은 좀 더운 곳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찜질방, 사우나, 온천을 통해서 갑자기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은 피하고, 주사나 체열은 마찬가지로 피부가 세균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주사나 체열을 하게 되면 그런 장벽이 뚫리고 세균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들 혹은 그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세균 감염이 림프 부종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은 쪽 팔에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림프 부종이 초기 1, 2년 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외래에서는 보통 초기 1년 정도 경과 관찰 후에 위험인자가 별달리 없으시면 주사나 체열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계, 팔찌, 가방, 핸드백도 수술한 쪽 팔에 이제 림프 흐름을 막을 수 있는데 림프가 사실 피부에 되게 얕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나 팔찌, 반지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은 쪽 팔에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경락 마사지나 폼롤러 같은 거는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림프계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화지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적, 수포, 홍조, 체온 상승이 있는지 봉화지겸이 생기지 않는지 꼭 보셔야 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먹는지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고 균형 있게, 그리고 적정한 체중, 살 빼는 게 더 중요하지 먹어서는 잘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